네, 진사로입니다. 자, 58회 한능검 기본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견훤이 완산주를 근거지로 삼고 스스로 후백제라 일컬으니 무주 동남쪽 군현들이 투항하여 복속하였다. 자, 요거는 후백제라 일컬었다. 그러니까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10세기로 들어가던 그때입니다. 899년, 900년 요때쯤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면 태조가 대상, 왕철 등을 보내 항복해온 경순왕을 맞이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순왕이 항복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라의 멸망입니다. 신라의 멸망. 그러니까 신라가 마지막에 이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가 이제 고려에게 직접 항복을 하면서 나라를 바치고 고려의 신하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신라가 멸망을 하고, 이때 왕건은 이제 신라국을 없애면서 경주라고 부르고, 이제 이 경순왕 김부를 그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후백제의 건국, 그 다음에 신라의 멸망,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 3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후삼국 시대의 사건 흐름인데, 먼저 건국된 나라가 후백제예요. 이제 완산주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서 건국이 됐고, 그로부터 1년 후에 궁예가 후고구려를 송악 지역에서 건국했다가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죠. 어쨌든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약 918년인가 이때 왕건이 그 정변을 일으켜서 고려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궁예가 워낙 폭정을 벌여가지고 이제 왕건이 정변을 일으켜서 궁예를 내쫓고 고려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신라는 계속해서 그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후백제와 고려 사이에 이제 계속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거랑 관련된 이후의 흐름이 공고신일 요 순서예요. 자, 공산 전투, 고창 전투, 그 다음에 신라의 멸망, 그 다음에 1,2천 전투,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이 시간 흐름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 멸망 직전에 후백제의 견훤이 고려로 귀순을 해와요.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신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금산사에 유폐가 되죠. 거기를 탈출해서 고려로 귀순을 해가지고 이 1,2천 전투에서 견훤이 고려군 1만 대군을 이끌고 선봉에 서가지고 이제 후백제 군을 멸망을 이제 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거는 후백제의 건국, 신라의 멸망, 이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요 중간에 있는 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금방 나오죠. 3번입니다. 왕건이 고창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는, 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나왔다라는 거죠.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쌓았다라는 건 뭐 이제 통일신라 이전 고구려 때 있었던 일이죠. 고구려 7세기. 자, 최영이 요동정부를 추진하였다. 요거는 뭐 고려 말기. 그 다음에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는 건 임진왜란 때죠. 특히 요건 이제 별도로 정유, 재란,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왕께서 한리막사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기로 했다더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기 시작했던 왕, 바로 고려의 네 번째 왕인 광종입니다. 자, 광종 하면은 업적은 크게는 큰 걸로는 두 가지. 노비안거법과 과거제 왕,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 과정을 통해서 왕권 강화 및 호족 세력 약화,
그래서 이렇게 낸 게 이제 칭제 건언이나 공복 제정, 그 다음에 광덕과 준풍 이런 연호를 썼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정답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3번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였다. 이게 바로 광종이죠. 자, 훈요 10조를 남겼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태조 왕건. 광종하고는 아버지입니다. 자, 수도를 광화도로 옮겼다. 이거는 이제 고종식인데 고종보다 더 중요한 건 이때가 최씨 무신정권 시기, 특히 최우가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철 등 친원파를 숙청하였다. 공민왕입니다. 반원 자주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3번 안 했죠? 아직 죄송해요. 13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에 대해서 알려줄래? 라고 했는데 고려 경종 때 처음 시행됐고 관직복무 등에 대한 대가였다. 전지와 시지를 차등지급했다라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식과 제도죠. 전지와 시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전지 시지 할 때 전지는 그 농토에 대한 수조권이고 요 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임야예요, 임야. 그래서 뭐 이 당시에 화폐가 그렇게 활성화되던 때는 아니었으니까 이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수조권이 설정되면 거기 관료는 그 백성으로부터 그 땅에서 나는 그 뭐 쌀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시지, 그러니까 이제 임야에서 나는 그 뭐 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땔감. 그러니까 이건 땔감 때문에 시행한 건데 요 땔감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식과가 경종 때 처음 시행되었는데 이게 시정 전식과. 이게 이제 경종이고 이후에는 개정 전식과. 그 다음에 경정 전식과. 이렇게 이제 몇 번 바뀌어요. 바뀌지만 어쨌든 전식과 제도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고려 말기로 가게 되면 과전법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만 납속책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그 신분 동요되던 그 과정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호포제는 흥선대원군이 시행했던 그 집집마다 군포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 여기 이제 양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4번 갈게요. 다음 상에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곳 서경에서 군대를 일으켜 개경으로 진군하겠다. 묘청 나왔죠. 바로 서경천도운동입니다. 자, 특히나 군대를 일으켰다라고 한 거는 이제 묘청의 난. 보통 이렇게 부르죠. 자, 이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문벌 시대 때 있었던 거죠. 그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되던 시기,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무신 정변보단 전이고 요 귀주 대첩보단 뒤죠. 나가 정답이에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벌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벌 귀족 시대. 그러니까 고려가 처음 세워질 때는 호족 연합 정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호족들이 이제 주요 지배 세력이었다가 이제 광종 이후가 되면서 호족 세력이 약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살아남았던 세력들이 문벌이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가 무신정변을 통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이후에 원 간섭기로 들어서면 권문세족 이들이 이제 지배하게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가나다라 이게 그 지배 세력으로 보면 이때가 호족, 이때가 문벌, 이때가 무신, 이때가 권문세족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딱 좋을 것 같네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영통사 대각 국사비라고 했는데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로 승려가 된 가행적을 책인 비석이다. 자, 이 사실 대각 국사라는 데서부터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승려는 의천이에요. 문종의 넷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인데 스님이 된 거예요. 참 어찌 보면 대단하죠. 어쨌든 이 의천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사실이라는 데서도 나옵니다. 자, 이 의천이라는 분의 정답은 2번이고요. 이 의천이라는 분의 그 업적,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 기본 시험의 해설 강의지만 심화 수준으로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덧붙이자면은 이 의천에 대해서 심화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으로는 이제 뭐 해동, 춘태종, 개창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교정 중심의 선종 통합, 이런 걸 추구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교장 관련된 게 있어요. 교장. 이 교장을 편찬했다라는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요 원효는 통일신라 초기의 승려죠. 뭐 해골물 같은 일화로 유명하신 분, 요 분은 쓰자고 마음 먹으면 쓸 말이 많아요. 이 일심사상, 화쟁사상, 그 해골물 그 일화랑 관련된 게 이 일심사상이에요. 모든 일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구나라는 이 일심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화쟁사상,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으로 따지면 아미타 신앙, 요게 이제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쓸게요. 대신에 주요 저서로는 금강산매경론, 그 다음에 대승기신론소, 이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요 진울 이분은 이제 고려시대 후기에 계셨던 승려분인데, 요분은 이제 수선사 결사, 요거 하셨던 분이죠. 당시에 그 고려 후기 말기 이때쯤에 이제 불교가 많이 좀 변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자 막 개혁을, 이제 불교계 개혁을 추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셨고, 이제 이분은 이런 것처럼 선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을 하려고 시도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워낙 유명한 조계종을 개창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진울 스님에 관해서는 수행 방법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노 점수, 그 다음에 정해 쌍수. 깨달음은 이제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게 도노. 그 다음에 점수는 점진적인 수양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해쌍수 같이 그 수행 방법으로 제시하셨던 분이고, 요 해심 요 분은 진울 스님의 수제자일 거예요. 유불일치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는 어차피 하나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16번 갈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역사상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었던 교류활동 사례를 알아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신라의 장보고는 산둥반도의 법화원, 이거는 당나라 산둥반도 그때니까 맞죠? 자, 고려시대 이재현이 망건당에서 공부하였다. 이건 이제 원나라죠. 나라 쓸까요? 당나라, 원나라. 다 주국이에요. 네. 자, 조선시대의 박지원은 연행사의 일원으로 열하에 다녀왔다, 이러면서 쓴 책이 열하일기입니다. 이거는 청나라. 자, 계양기기, 민영기기 보빙사 대표로 파견되었다. 요거는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죠.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미국이 4번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가하가 아뢰기를 신이 여진에게 패배한 까닭은 그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어서 대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이에 건의하여 비로소 별무반을 만들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 가라는 분 바로 나와야 되죠. 그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여진족 킬러, 바로 윤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윤관이 여진을 쳐서 크게 물리쳤다, 장수를 보내 경계를 정하였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윤관 이분께서 이제 여진에게 패배한 까닭을 이제 이렇게 아래가지고 별무반을 만들게 되고, 이 별무반을 이용해서 여진을 격퇴했다. 그럼 이제 요 이후에 나온 일도 알겠죠? 그게 바로 뭐냐? 동북구성을 축조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요. 그러니까 이 동북구성을 축조하게 된 게 여진족을 물리친 요 이후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동죽주를 획득하였다. 서희.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스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요거는 장군으로 따지면 2분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박위.
이게 이제 고려 말기의 창왕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다면 이종무라는 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조선 세종대왕 시기의 분이죠. 자, 쌍성 총가부를 수복하였다. 이건 이제 공민왕 때 일입니다. 쌍성 총관부가 설치된 거, 이건 이제 원 간섭기가 시작이 될 때였죠. 원나라가 고려를 내정 간섭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의 천령 이북 지역을 자기네 영토로 편입하고 거기다 설치했던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 새로운 기구로 가가 설치되는데 개경 및 서경 12목에 설치될 예정으로 풍년에는 곡물을 사들이고 흉년에는 곡물을 풀어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고려시대라는 건 알겠죠? 개경, 서경 12목 나왔으니까 이 고려고, 고려시대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졌던 곳, 바로 여기는 상평창입니다. 정답이 2번이요. 의창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의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한테 그 풍년에는, 그러니까 저기 가을에는 이제 봄에는 곡물을 나눠주고 가을에 그거를 수확한 다음에 갚도록 만든 그런 기구는 의창이에요. 이건 이제 태조 왕건 시기에 흑창이었다가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 상평창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풍년에 곡물을 사들이고 흉년에는 풀어서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졌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중방은 그 무신들의 회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려시대 무신들의 회의기구.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무신 정권 이전에 문벌시대 이럴 때는 별 기능을 못했는데 이제 무신 정변 이후 무신 집권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중방이 상당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게 최충원 시기에는 교정도감이 설치되면서 거기가 더 중요한 기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어사대, 여기는 이제 감찰을 주로 담당했던 고려시대 그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식목도감은 그 식목,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행사 내지는 의식 뭐 이런 거에 대해 이런 거가 있을 때 설치됐던 임시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갈게요.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이성계의 아들로 태어나서 두 차례의 왕자에 난 이후 왕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는 등 왕권 강화에 힘썼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온 말일 텐데 조선 3대 왕이 왕비와 함께 묻힌 곳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바로 아시겠죠? 조선시대의 세 번째 왕 태종. 글씨가 좀 안 좋아서 다시 쓸게요. 조선시대의 세 번째 왕 태종입니다. 이방원. 자, 이 태종 이방원의 업적으로 옳은 거를 찾아라 그랬는데 이제 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육조 직계제가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고 그 외에는 이제 그 호패법. 이건 이제 3번이 정답이에요. 이 호패법은 그 백성들의 신분패죠. 호패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세금이라든지 군대에 관련된 의무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뭐가 있다면 신문고. 이제 신문고 제도를 시행을 해요. 물론 이게 그렇게 막 백성들이 매일같이 북을 때리고 이러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쪽 관련된 거로는 일단은 계미자 주자소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금속칼자였던 계미자를 이제 주조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건 조금 말이 길죠.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런 이제 이거 세계지도예요. 이런 거를 이제 만들기 했었다라는 게 이제 이방원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영조. 그 다음에 혈량과를 실시하였다. 이건 이제 중종식인데 특히나 이 혈량과에 관련된 이름 조광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세종대왕이죠. 말이 뭐 하겠습니까? 예, 매우 훌륭한 왕입니다. 여담이지만 여기
이 헌릉이라고 했잖아요. 이 헌릉은 그 서울 강남 쪽에 있어요. 이제 거기 뭐 강남 한복판 지역에는 선릉이 있고, 그보다 약간 이제 남쪽 밑에 가면 헌릉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이 헌릉을 가봤지만 이게 너무 그 여름철에 가가지고 벌레가 많았었던, 그래가지고 막 이게 눈으로 막 벌레가 앉아가지고 막 보기도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때 좀 이 태종 그리고 이제 원경 왕후죠, 이 두 분 계시는 이 부분 여기를 보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게 가보시면 그 되게 좀 조용하고 고즈넉한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자, 20번 갈게요.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서화집인 북관 유적 도첩에 실려있는 그림으로, 가의 명령을 받은 김종서가 여진을 물리치고 육진을 설치했을 때 일화를 그린 겁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육진. 이거는 이제 사군 육진의 그 육진입니다. 따라서 이때 왕은 바로 세종대왕이죠. 앞서 나왔던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입니다. 자, 세종대왕께서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찾아라 그랬는데, 정답은 금방 나오죠. 칠정산 편찬이 있습니다. 자, 칠정산뿐만이 아니라 뭐 농사직설 같은 것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후민정음.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중국과는 다른 우리 조선만의 독자적인 그런 걸 추구한 게 칠정산, 농사직설, 훈민정음입니다. 칠정산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천문역법 서적이고, 농사직설은 조선 땅의 풍토를 기준으로 한 농사책, 그 다음에 훈민정음은 아예 서문에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라고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더 쉽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글자의 체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장용영 설치는 정조,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 나선 정벌의 단행은 효종인데, 요 관련된 거는 이제 북벌론, 요거랑 관련이 됩니다. 어영청을 강화하여 북벌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제 당시 청나라가 러시아를 정벌하는데 조총부대를 보내라는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신유 부대, 조총부대를 보내가지고 흑룡강 전투를 승리하고 이제 러시아 그 나선 정벌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북벌은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20번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